정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범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12월 1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 7경주입니다. 얼마 많고 달리가 기수가 바뀌었는데 기수가 바뀐 부분이 마이너스지 상대는 정말 허접합니다. 호정경주예요. 8번 많고 달려 8번 놓고 2번 1번 공동한 2방 중구 한 번이고요. 8번 2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하고 경주리 1800m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샵노커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고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9번 위너골드가 전개가 워낙 유리한 납기죠. 1번 놓고 9번 나 위너골드 2위는 1번 나 샵노커 3위는 제 편도가 좀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난주 한 주 방송을 안 찍었다고 연락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거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내 승부경주 팔아먹으려고 공개할 수 있는 거 공개하고 오픈하고 찍는 방송인데 이제 뭐 거의 의무가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시작한 방송인데 내가 괴로우면 못 찍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너무 아파서 길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찍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찍어볼 테니까 제가 좀 잘 전달을 못 해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도 이번 주에는 좀 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 취재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윤태혁 기수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많은 기수들을 만나봤고 오래간만에 또 문세영 기수 얼굴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준 기수가 우리 정준이 형이 김정준 기수가 제 방송을 봤다고 자꾸 웃더라고요. 네. 이번 주 방송도 아마 볼 수 있는데 정준이 형 방송은 보지 마. 왜 자꾸 내 방송을 보는 거야. 김정준 기수예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저는 저보다 돈 많이 벌면은 다 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준이 형도 나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제가 너무 쓰레기같이 버니까 요즘. 어쨌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기운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찍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찍는 거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저 새끼가 오늘 목이 좀 아파서 저지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안 보면 또 어떡할 거야. 내 목소리 더럽다고 해서 안 보면 다 여러분들 손해지. 제가 말하는 엑기스는 잘 잡아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씨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 광고를 못 하겠네. 아 짜증나 죽겠네. 토요일날 더버가 메인 승부 잡았고요. 일요일날 경마에서는 더버가를 놓쳤지만은 메인 승부처에서 삼노커의 위너골드 배당도 잡아내면서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60배의 배당도 고배당 막건도 주력 막건으로 때리면서 상당히 일요일날은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없었죠. KT가 화재가 나면서 저희 음성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하나도 녹음을 못했고 일요일 후반부에 녹음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어요. 이제 코리아 레이스나 건빛에다가 내가 녹음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내가 뭐 못하라고 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을 해서 내가 음성 녹음을 못하니까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문자는 개같이 신청 안 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딴 예상가를 찾아가고 다 들으신 건지 그리고 다 개박대에 나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좀 한 번 좀 충성을 하면 나한테 토요일날 내가 토요일날 적중이 좀 썩 좋지 않았어요. 사실 뭐 난 솔직한 놈이니까 그래 그날 어떤 분이 이제 네 거 신청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나한테 비아냥 거르셨는데 봤나? 일요일날? 일요일날 펄펄 날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승부경주가 잡아내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한대건이라는 저라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예상가들 많아요. 한 200~300명 되는데 그 사람 선택하셔도 돼요. 저보다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마음이 맞고 사대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댐데미를 조금 더 알고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안다면 좀 믿어주면 안 되나? 예. 그거 잠깐 뭐 하루 틀렸다고 뭐 개새끼 소새끼 찾아가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그래도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는데 나는 뭐 틀리고 싶어서 일부러 틀리나? 아 정말 뚜껑 확 열리더라고 진짜.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아마 내 방송 또 볼 텐데 그 사람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음성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저는 지금까지 이 UCC 방송을 찍으면 리빙TV 전에 리빙TV 끝나고 나서 리빙TV에서 나와서 여기 UCC 방송에 앉아서 4년 5년을 찍으면서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했죠. 그런 분들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먹고 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것만큼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지켜주는 게 또 제 의무이기도 하고요. 우리 식구끼리 갑시다. 식구끼리 가고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욕을 하든 말든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것만큼 한대건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내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할 일은 충분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틀리고 싶어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경마가. 내 꼴린 대로 안 되니까 나도 열받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언젠간 제가 한방 해드립니다. 그게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7대3이라고 내 실력이 7이면 30%는 운이 따라야지 경마는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이 패출하고 뭐 늦바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그런 것까지는 못 맞추니까 최선은 다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로서 욕을 먹는다면 뭐 할 말은 없겠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음성동을 못 할 수 있어. 지금 엄청나게 아파요. 좀 줄여서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3, 5, 7, 11, 13 3, 5, 7, 11, 13 또 목은 아픈데 승부 경주는 더럽게 많이 잡았어. 자 11경주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이 경주에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생략을 하고 내가 취재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오늘 취재 들어가서 열심히 다 했는데 목이 있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에 1312마리 마필들. 일단은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마필이 있죠. 온마 파인애플 마크. 이 개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진짜 이 별정 C형의 경주 자체가 6등급에서도 상당히 부진했던 마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경주다 보니까 이 파인애플 마크는 그 당시에 유성한 기술을 만나봤을 때 마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 걸음이 좋아졌다.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서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마필이고 근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의 개편성, 똥말 편성을 만나서 발주조차 손톱가락에 가담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한 발을 살려서 착순은 됐는데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성한 기수한테도 그런 걸 물어봤는데 유성한 기수의 말을 그대로 해주면 그 당시의 조교 패턴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약재 편성해서 그냥 왔어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기수의 입장에선 이거죠. 조교도 잘해놓고 마필도 좋아졌었는데 실전에 가서 이렇게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답답했다? 뭐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이 좀 나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포텐이 지난번 경주 때는 안 터졌지만은 차후에 뭐 이번 경주라든가 아니면 다음 경주에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아진 사실만을 가지고도 온마 파인애플 마크는 다시 한번 배팅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마 파레시아는 사실 뭐 데뷔한 이후에 뭐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냥 끝걸음을 올라오길래 10월 6일 날은 인기마루 팔려도 시원하게 자르고 들어가서 맞췄고요. 11월 3일 날은 자신있게 대가리 세워놓고 때렸는데 이것도 역시 적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파레시아의 걸음이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 마필은 다 이제 걸음이 완전히 변했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죽 벗기는 식의 쥐어짜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쥐어짜서 입상을 해놨기 때문에 편성도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안 될 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경주의 조건도 좋고 편성도 약한 건 사실인데 이게 깨져도 할 만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하는 마필이고요.
돌아온 문세영, 10번마 리얼 강자가 최근 경주에 순위권에 갖다 대니까 이게 뭐 대단한 말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문세영이라는 걸출한 기수가 돌아와서 타는 마필이라고 해서 아마 인기도 면에서는 상당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져요. 뭐 세영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세영이 형도 사람이에요. 한동안 주로 떠나가 있었으면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말에 대한 감각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항상 휴양을 갔다 와서도 문세영 기수는 잘 땄던 건 사실입니다. 워낙에 그러니까 뭐 걸출한 기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은 사실 그렇게 베스트로 좋지는 않아요.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뭐 편성도 약하니까 그래도 세영인데 하고, 이건 쌍대가리로 오겠지, 이건 자신 있을 거야, 이건 분명히 입상할 거야, 이러한 가시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7번마 파레시아라든가 10번마 리얼 강자도 충분히 깨질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딱 부러지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마 동작은 박재우 조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데뷔할 때 당시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기대한 것에 비해서 실전에서는 걸음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재우 조사가 뭐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다가 이러한 마필들이 갑작스럽게 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1번 게이트인데 이 장출 기수가 이 7번이나 10번이 굉장히 빠르지 않거든요. 저는 이 동작이라는 마필이 계속적으로 좀 뛸 때 보면 계속 모래를 맞고 뛰죠. 발주가 안 빠르니까. 하지만 이러한 마필들이 선행을 갔을 때 충분히 변수의 요인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래를 맞지 않았을 때 정말 괴력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문제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본 이혁 기수는 지난번 경주 때는 폐출혈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고 체중도 마이너스 29kg가 빠졌었죠. 또 당일날 이동화 기수에서 이혁 기수로 바뀌었었고요.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타는 건데, 만약에 이 마필을 타는 스타일이 이혁 기수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마도 마방에서는 팽을 했겠죠. 굳이 또 태울 일은 없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혁 기수가 한번 타봤는데 아쉬웠다, 이건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욕심을 내고 마방에다가 나 다시 한번 태워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지만 이혁 기수의 멘트는 이거예요. 만나보면 그렇게 못뛴 마필은 아닌 것 같다, 조기대는 상당히 잘 가고 1000m보다는 1300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좀 힘안배를 하면서 호흡을 좀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필이 나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인기마도 믿을 수가 없는데 뭐 들이대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1번, 2번은 체크해 놓으시고. 3번 로드맨은 부담량이 무겁죠. 56.5kg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거론한 마필이 많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7번, 10번 다 거론해드렸고, 7번, 10번은 인기권이지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 7번과 10번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불안한 마필을 찾자면 최고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10번마 리얼 강자가 호락호락하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현장에서 저는 사실 이번 경주의 충막감을 7번 파레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라든가 현장 컨디션 상태를 보지 않고 이 경주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번, 2번을 배당의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한번 더 보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1경주가 됐으면 좋겠고, 내용적으로 괜찮은 마필은 7번과 파레시아가 가장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다. 자, 설금마 2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좀 간단하게 갈게요. 일단은 선행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시죠? 6번마 인디레이디가 가장 빠른 발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번마 퀸오브 캠프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인석 조교사는, 인석이 형은 6번마 인디레이드가 경주 중에 선행을 가면 좀 폭주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뭐 선행을 가지 않고 다비드 기수에게 주문을 할 때 좀 더 제어하고 타서 따라가도 되니까 한번 힘을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나 봐요. 근데 뭐 말이 미친 듯이 끌어갖고 선행을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이 서인석 쪽에서 인석이 형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놓고 선행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뭐
조교사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가 풀리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 까고, 사령관 한 바퀴 돌려가 했던 것도 있을 거고. 나는 모르지,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속에 들었다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내용은 그래요. 6번 인디레이드가 선행을 가면 폭주를 하니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6번 인디레이드가 정말 발주부터 잡아채면서 제어를 한다면, 단독 선행은 일본 퀸오브 캠프에게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1번 게이트에 있죠. 또 상대가 허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퀸오브 캠프가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해서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다.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됐던 마필도 아니고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일본 퀸오브 캠프 충막감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3번 소가라 우추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월 6일 날 상당한 비인기권일 때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정보의 힘이고 내용의 힘이죠. 직접 박상훈 기사를 만나봤을 때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 하나 때문에 저는 소가라 우추를 추천했고, 이게 상봉막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3일 날에는 인기마로 팔려도 이 마필은 배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박상훈 기사를 만나보면 레이스가 빠른 것보단 느린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원체 크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이 좀 무너진다든가 레이스가 느리게 흘러가면 여차여차해서 한 발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견연이 있다고 보고요. 3번 화이트 플라워는 지난번에 14.5배의 배당 제가 적중하면서 기뻤던 마필인데 항상 꾸역꾸역 뛰죠. 그렇게 얼레벌레 편한 약하면 올라오는 마필. 이 마필이 뭐 능력마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버 원더풀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올라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태는 뭐 크게 변화는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막판 한 발 싸움이라고 한다면 뭐 밀릴 여지는 없습니다. 이번 이경주는요. 1번 퀸 오브 캠프를 놓고 공략을 해보시고요. 일단 3번, 4번, 11번. 뭐 3번, 4번, 6번, 11번인데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주력 한방막권을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3번 소아라 우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조금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출전 두수가 상당히 적고 9마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먹을 게 있겠나라고 고민하시지만 이 나오는 마필 중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마필은 딱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그리고 이 마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왔느냐 아직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구호마 비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과연 현재의 상태가 들이대볼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을 했느냐 이게 아마 최 관건이 되겠죠. 배당판에서는 뭐 이유 없이 팔려. 띵걸음들이 있으면 뭐 7번 코일러도 팔릴 것이고 뭐 9번 비평도 팔릴 것이고 뭐 6번 제마트급 3번 천지폭풍 이런 마피들이 다 팔립니다. 자, 그럼 이 마피들을 가지고 내가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과 저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여러분들은 승부할 수 없지만 저는 승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는 정리해 드릴 겁니다. 과연 지금의 상태, 컨디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안다면 9마리가 출전을 했던 100마리가 출전했던 간에 압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막권을 공략을 하느냐. 이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이번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8마리 아피들.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났죠? 우리 세영이 형이 돈 벌 것 같아요. 돌아가서 첫 상금벌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8만 반지의 함성. 뭐 데뷔전 때 이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편성도 약한데 못 올 만한 이유가 없고요. 그냥 충마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마 함양산성은 지난번에 상당한 바람이 불었죠. 근데 늦추입을 하면서 걸음을 안 보였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잘 못 맞고. 하지만 편성은 잘 골랐고. 3번 동서재패도 마찬가지예요.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뭔가 이제 발은 빠른데 이렇게 베스트, 그러니까 뭔가 말이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들었는데
의외로 19조 강용호 쪽에서는 이 마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다는 표현보다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피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교 때보다는 주행검사 때보다는 최근에 조교의 모습이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6번 마치 4번 천록은 주행이 좀 흔들리고 선행을 날 수 있으면 이변권이기 때문에 뭐 안열의 기수가 배가 고픈데 이런 거 가지고 선행 양보할 이유는 없겠죠. 조심스럽게 배당을 꺼내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7번 비밥킹도 의외로 괜찮아요. 선행도 가능한 모습이었었는데 아직은 좀 망가진 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전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충마가 서 있는 상태에서 뭐 빼고 넣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번을 놓고 늦추입을 2번 함양산섬이 그나마 그 실전을 경험해왔던 부분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데 뭐 안 될 건 없고요. 8번을 놓고 3번, 4번, 7번까지도 다 도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3번 동서 재패가 그래도 내용 면에서 가장 나으니까 8번, 3번 막권 이 8번, 3번 막권도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번 반지 함성을 놓고 4경주는 공략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1마리 앞에들. 너무 아프다. 진짜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복형이죠. 능력마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리면 내일이 없죠. 이 마피들이 상위군에 올라가서 또다시 승승장구를 한다? 그럴 만한 마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등급에서 어쨌든 상금 많이 벌어서 1등에서 올라가는 게 좋은 마피들이지 현 등급에서 또 가서 깨질 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은 마피들의 혼전장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요. 충막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좀 혼전도가 높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 경주에서는 충막감만 찾아내면 의외로 괜찮은 짭짤한 배당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그만큼 매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이 경주를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충막감이 저한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일단 약간 좀 우위에 드러난 것도 사실이죠. 7번마 가온포스가 비록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얘가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의 대상경주를 내려간 룰주 2000이 선행을 주도하고 막판 한 발을 살렸었는데 지난번에 2착 승급을 하니까는 승급해서 마이너스 2kg 감량을 받았어요, 지금. 문세영 기수, 최범영 기수가 내려가는 바람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전기도 좀 자유롭고요. 이게 1300을 또 지난번에 소화해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면 따라가는 전기 가능한 7번 가온포스를 중막감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토감산파워는 승급전이었던 지난번 경주 때의 선행을 주도하니까 정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어요. 선행만 나서면 더 찌르는 마피이기 때문에 안 될 건 없고 최저 배당일 것 같아요. 3번 백두의 정상은 마방에서는 나름대로 조개 패턴을 바꿔가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항상 그만큼이니까 믿기가 좀 그렇고 3번 동방지존 좀 나아진 정도. 실용화 대오나도 이렇게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니죠. 뭐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좀 둔하게 뛰다가 이제 한 발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김동수 기수의 기승수가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정말 라스트 잭팟은 뭐 재수로운 거고요. 7번 가온포스의 8번 토함산. 8번 토함산 파워가 선행을 주도하면 7번 마필이 따라가서 그 한 발을 잡아내려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원체 느려요. 그래서 7번, 8번 이거 한 방으로 끝날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6번 아름다운 천사가 이 8번 토함산 파워의 선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같이 맞다이로 나간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옥성이 형이 이런 걸 참 잘하죠. 선행말에 가서 대고 비벼서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죽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방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근데 일단 액면상으로는 7번, 8번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느냐. 3번, 4번, 6번, 11번.
이러한 나피들이 2번권인데 이 안에서 방어막권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7번, 8번을 아예 무시하지 않고 최저배당이라 하더라도 가장 좀 유력한 막권으로 보면서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성이 형이 어떻게 할지 이제 옥성이 형 무서워서 경락 못하겠어. 하도 갖다 비비니까 뭐 그게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페이스 안 따라가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옥성이 형. 말 못하는 기술도 아닌데.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8마리 아필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출전 수는 많지 않아요. 8마리 아필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단 한 마리도 빼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박빙입니다. 8마리 아필들이 만약에 이 마필이 이경주에 안 나오고 이경주가 이제 혼합 4등급의 이세마 경주기 때문에 상금을 좀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가 나온 건데 만약에 이 경주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경주로 갔다면 혼합 4등급에 이 다 우승 후보 1순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상 경주급에 가까운 잠재력들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로 짜여져 있는데 기수의 입장에서는 조결해 보니까는 너무 자신 있어 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요. 근데 저도 그 마필을 뭐 충만에 놓고 할 생각인데 그리고 기본적인 띄워준 걸음들이 있는 마필들이 과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신마들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정리해 드리겠고요. 인기권에서 좀 잘라낼 수 있는 마필도 있어요. 팔마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세영 기수에 말도 8마리밖에 안 되니까 야, 이 정도면 오지 않겠어 하고 팔리고 했지만 저는 이 8마리의 마필 중에서 가장 불리한 마필은 팔마 피닉스 울프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 외곽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을 기대면서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치렀었고 11월 3일 경주에 인코스 게이트에서 선입권을 가담해서 뚝심을 보여줬는데 이 안쪽에 있는 마필이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이 팔마 피닉스 울프가 선행을 간다는 것도 장담을 못할 뿐더러 외곽에 또 가담을 시켜놓으면 예전에도 외곽으로 기대다가 이를 잡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의외로 쉽게 오지는 않지 않을까. 인기권이긴 하지만은 제 승부처예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인데 팔마 피닉스 울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한대건은 다른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뭐 2착 한 번, 3착 한 번을 하면서 인기말을 군림하고 있는 팔마 이스트쾌남. 좀 아쉬웠겠죠. 조교사 입장에서는 뭐 의외의 한 방을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편성은 약체 중에 약체를 골랐기 때문에 뭐 대충 타도 팔마 이스트쾌남은 좀 올 것 같고요. 문제는 7마 지안이 가죠. 이번에 아마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마필이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는 다 인기마였습니다. 어느 정도 배당이 실렸죠. 그럴 만한 이유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곽이라 하더라도 데뷔전 때 보였던 그 순발력으로 선두권에 가담해서 보였던 뚝심을 보였는데 계속 졸전이에요. 최근 2번이. 좀 강자들을 만난 것도 있고 발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전한 여지가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7마 지안이가 보다 빠른 마필이 없는 거예요. 뭐 9센스 정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안쪽에 이찬호 기수가 지안이가 기가에 기승한 걸 보더라도 최근 경주에 좀 아쉬웠기 때문에 기술을 교체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7번 지안이가가 선행을 나서버리면 그대로 끝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7번과 8번 이 막권으로 끝날 여지가 높고 1번과 어울더울은 제가 매번 인기마로 팔려도 빼드리는 마필이고 이번에도 빼겠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설명하기는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니까 넘어가겠고 3번 체인지 메이커는 만나본 이동환 기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차 탈락으로 인해서 조교를 제대로 못하니까 출전 주기도 많이 길어졌고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9번 9센스는 이게 지난번에 좀 오버페이스를 했죠. 그래서 깨진 건데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상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른 마피들은 눈에서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8번, 8번, 7번 이거 한 방향 바꿔 우선적으로 하고 9번 9센스, 4번 체인지 메이커 이런 마피들 중에서 방어 막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8마리 아피들.
아마 이게 배당판이 열리면 거의 뭐 점배당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2배 정도? 5번 초코캔디와 7번 가온킨.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마필이 전부 다 선행형이죠. 초코캔디는 승급전이고 7번 가온킨도 승급전. 그러니까 두 마필 다 선행형이었을 때 한 마리가 빠르게 이끌면 경합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합으로 두 마필 다 자멸을 하면 재결실에 분명히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조건만 보면 5번 초코캔디가 당연히 안쪽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데 이 7번 가온킨이 발주기 탄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두 마필 중에 선행을 한 마리가 나가면 한 마리는 제어하고 따라갈 여지가 높고 선행형이긴 하지만은 이게 깨진다면 막판 한 발 쓰는 마필이 있는데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바로 1번마 아멘다와 3번 오썸 스마트. 이 두 마필의 경주의 조건, 전기의 조건이 나쁘지 않죠. 아멘다는 여전히 모래를 잘 못 맞지만은 지난번에도 안쪽 게이트에는 선주권에 가담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끌어버리면 공간이 남죠. 그래서 1번마 아멘다 입장에서는 굳이 늘어져서 경주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번마 오썸 스마트 비슷해요. 모래를 맞지 못하는 유형의 마필이다 보니까 과연 외곽에서 얼마만큼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마 비기어는 마필이 많이 짧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각질을 바뀌면서 뭐 늦발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방에서 각질 변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늦발한 건데 얘는 뭐 선행을 가려면 안 먹으면 선행을 가죠. 근데 안쪽에 마필이 빨라서 어쩔 수 없이 취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7번, 5번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데 뭔가 믿기에는 선행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는 있고요. 과연 다른 나필, 어떤 나필, 1번이나 3번 뭐 이런 나필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한번 축을 세워놓고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이번 우먼 볼트도 뭐 따라가는 전기가 됐던 나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경주는 5번, 7번 맞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뭐 둘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불안한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고 1번과 3번 뭐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한번 이변을 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금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일단 기복형들인 건 맞죠. 4등급의 경주긴 하지만은 뭐 딱 부러지게 이 마필 능력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경주예요. 3번 스트롱맨은 선행을 갔던 지난번 경주 편한 전개를 했음에도 무디가고 무대였는데 이게 뭐 지난번 편성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선행을 가도 가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경주를 같이 뛰었던 뭐 실무와 키마라든가 아니면 뭐 대천 에이스 또 뭐 있죠? 정동지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키마는 뭐 항상 기복형이니까 49전 동안에 뭐 한 번 입상을 했다고 이 마필을 믿을 수는 없죠, 사실. 이게 뭐 걸음이 변할래야 변할 수도 없고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좀 경주가 잘 풀려서 또 장축에서 잘 타서 그래서 항상 반신반의하는 마필이에요. 가장 아쉬운 마필은 바로 12마시 클린업 시크릿이죠. 이 마필이 능력이 없다고 보이진 않는데 지금 57kg의 중량에서 계속 지금 꺼부적꺼부적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는 유성한 기술을 태우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겠죠. 유성한 기술도 참 많이 안타까워해요. 마필이 뭐 저게 나쁜 것도 아닌데 차라리 3착이라도 해서 빨리 승급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급적인 우승하고 승급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부담 중량하고의 싸움에서 편성하고 거기서 자꾸 지는 것 같아요. 편성은 약해졌고 부담량은 그대로지만 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7번 스트롱노는 승급전인데 전개가 워낙에 뭐 중위권이나 선위권에 가담을 해서 한 발에 쓰는 마필이다 보니까 감량의 이점이 있어서 아예 모시지 못할 것 같고요. 좀 애매한데 경주가 12번 클린업 시크릿을 한 번 더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2번을 놓고서 뭐 3번, 7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인데 배당도 영향가가 없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6번은 정동지조는 못 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필은 정말 1, 2마처럼 뜁니다, 조교 때. 근데 실전에만 나가면 이렇게 뛰는데, 조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설명은 안 해드리지만, 배당권에서는 6번과 정동지조는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는 CEO 클린업 시크릿을 놓고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한대권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 이렇게 해갖고 장사 되겠냐? 아, 진짜. 이렇게 기운 빠져갖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 7경주입니다. 얼마 많고 달리가 기수가 바뀌었는데 기수가 바뀐 부분이 마이너스지 상대는 정말 허접합니다. 호정경주예요. 8번 많고 달려 8번 놓고 2번 1번 공강 두방 중구한번이고요. 8번 2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하고 경주리 1800m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샵노커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고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9번 위너골드가 전개가 워낙에 유리한 납기죠. 1번 놓고 9번 9번 나 위너골드, 2위는 1번 나 샴노커, 3위는 목이 너무 안 나와. 내가 뭐 하고 싶어도. 3번, 2번 88 빅토리, 3번 컴플리트 스윕, 3번 심플라이프, 5번 스페셜 로드 힐, 8번 럭키 루키. 이러한 납피들이 한 8-5마리가 도전권이라고 보여지고요. 2번, 3번, 4번, 5번, 8번. 이 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충마 선정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경주에서 인기만을 팔리는 어떤 한 마리는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만나본 기수가 이번에도 공합비례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이번 11경주고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인 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8번. 이 안에서 하되 충막감이 가장 중요한데 현장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2경주입니다. 1800m 경주거리고요. 11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 일단은 3월 라이언록이 눈에 들어오죠. 뭐 지난번에 워낙에 강자 틈에 쓸데없이 나가갖고 대청배 고생을 좀 하고 들어왔는데 2등급에서 이 정도 편성이 나간다면 못 올 게 없어요. 3월 라이언록은 충막감이고 일본 황금 비율은 강급됐죠. 1등급 경주에서도 선행을 추구했던 마필인데 하위 등급을 내려오면서 김윤정 기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뭐 사이즈가 다른 마필들하고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 뭐 태양의 후에도 조개 때 모습 보면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7번 티즈런도 지금 과중량에서 좀 허덕였다가 2.5kg의 감량이 있습니다. 항상 끝걸음, 늦발동에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그 뭐 클리너 보드도 2착 승급이라는 불운함을 겪었지만 이 마필은 장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마필 상태가 이렇게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개 때 모습 보면 너무 안 좋아서 승급자도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되는 마필이에요. 10번 상대골짝은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하긴 했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만만치 않고요. 팔린다 하더라도 추천하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이번 12경주는요. 야, 목이 완전 잠긴다. 4번 라이언록을 놓고 1번, 2번, 7번, 9번 이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주력 한방막건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7번, 9번 4마리 안에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서울경마 1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하는 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 7경주입니다. 얼마 많고 달리가 기수가 바뀌었는데 기수가 바뀐 부분이 마이너스지 상대는 정말 허접합니다. 호정경주예요. 8번 많고 달려 8번 놓고 2번 1번 공강 두방 중구한번이고요. 8번 2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하고 경주리 1800m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샵노커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고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9번 위너골드가 전개가 워낙에 유리한 납기죠. 1번 놓고 9번 9번 나 위너골드, 2위는 1번 나 샴노커, 3위는 함정들이 많죠. 3번 산토스, 3번 사이먼 리치, 5번 말라카스. 이 3마리 마필들이 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고, 뭐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과연 이 마필들의 능력이 있느냐?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들인데 정주가 잘 풀려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마필들에게 또다시 인기가 집중이 된다면 저희는 쾌재를 부르겠습니다. 1번, 4번, 5번. 크게 메리트 없고요. 이 마필을 제외하고 한대건이 보는 마필은 딱 4마리 정도가 있어요. 뭐, 그 중에는 뭐, 9번 매니블레이드도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 매니블레이드의 모습을 보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워낙에 근성이 없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뚝심이 이제 살아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쉽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인데 공허 매니블레이드를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경주의 조건이라든가 컨디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승부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한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뭐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됐으면 또 어떡할 거야. 어차피 날로 먹으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항대원의 현장 예상에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 취재 갔다 와서 목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멀쩡했습니다. 준비도 착실하게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이 찾아주시고요. 무촌장 문자 신청하는 사람들 제발 좀 일찍 신청해라. 나 괴로워 죽겠다 그때. 일찍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